카드로요. 저녁 문구점. 17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가 남긴 검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10살 동생 예준의 학교 준비물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B. 승인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석 달. 정말 급할 때만 써, 알았지? 엄마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서울 도심 한복판 대한물산 본사 70층 회장실 70세 노인 이종원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카드 사용 알림. 결제 장소 행복 문구점. 결제 금액 28,000원.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정지시키지 않고 매년 갱신해온 카드. 딸 이미란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려온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정확히 25분 후 낡은 달동네 골목에 검은 벤츠 세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지우는 예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보는 순간 미란이 노인은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란이 우리 딸. 어깨가 떨렸습니다. 골목에 노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네 외할아버지다. 20년간 연락이 끊긴 외할아버지. 엄마가 남긴 카드 한 장이 깨운 20년 전의 비밀. 하지만 지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힘들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과연 이 고아 남매와 재벌 할아버지는 끊어진 20년의 시간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숨겨진 15년 전 아버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적어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누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만들어줄게. 엄마는 언제 와? 지우는 대답 대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어요. 예주는 식탁 의자에 앉아 누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원룸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우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달걀 3개, 우유 반 팩, 김치통 하나뿐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달걀 2개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지글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지우는 달걀을 뒤집으며 시계를 봤어요. 6시까지 예준에게 아침을 먹이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자신은 7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학교까지는 1시간 거리였어요. 지각하면 안 됐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빨간 줄 하나라도 더 그어지면 대학 입시에서 불리했어요. 밥이 끓는 동안 지우는 예준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알림장을 확인했어요. 미술시간 준비물 스케치북, 색연필, 풀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방 안을 뒤졌어요. 하지만 스케치북도 색연필도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떨어졌어요.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합쳐봐야 3,000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스케치북 한 권에 2,000원, 색연필은 최소 5,000원이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식탁 서랍 깊은 곳에 검은색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지우의 손에 쥐어준 카드였어요. 지우야,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써.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카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플라스틱 표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카드 앞면에는 이미란이라는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지우는 카드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저 검은색 띠만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밥 다 됐어? 예준의 목소리에 지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지우는 밥을 그릇에 담고 달걀 프라이를 올렸습니다. 김치 몇 조각을 곁들여 예준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먹어. 예준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지우는 예준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그릇을 챙겼습니다. 달걀 하나, 밥 반 공기, 김치가 전부였어요. 그것이 지우의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예준을 씻겼습니다. 세면대 앞에 발판을 놓고 아이를 올려 세웠어요. 칫솔에 치약을 짜서 건넸습니다. 예준은 서툰 손놀림으로 이를 닦았어요. 지우는 수건으로 예준의 얼굴을 닦아주고 옷을 입혔습니다. 시계가 6시 10분을 가리켰어요. 지우는 가방을 메고 예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발걸음이 멈췄어요. 준비물이 떠올랐습니다. 예준은 오늘 학교에서 미술 수업이 있었어요. 준비물이 없으면 선생님께 혼나고 친구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예준과 함께 밖으로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예준은 작은 손으로 누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문구점은 골목 어귀에 있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곳이었어요. 지우는 예준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문구 코너로 가서 스케치북 한 권, 12색 색연필 한 세트, 풀 한 개를 집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지우의 손이 떨렸어요. 점원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삐, 삐, 삐 기계음이 울렸어요. 총 28,000원입니다. 점원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카드로요. 점원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영수증이 길게 출력되었습니다. 점원은 물건을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우는 봉투를 받아 예준에게 건넸습니다. 예준은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안았어요. 두 남매는 편의점을 나와 학교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예준의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지우는 동생을 내려다봤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 알았지? 예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몇 시에 와? 5시쯤. 학교 끝나면 바로 올게. 예준은 가방을 메고 교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번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지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머니 속 카드를 만졌어요. 플라스틱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예준이가 필요한 거였어요.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올라타 뒷좌석에 앉았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상가, 공원. 익숙한 길이었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수학 문제집을 꺼냈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펼쳤어요. 미적분 문제들이 빼곡했습니다. 지우는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도착한 것은 7시 40분이었습니다. 교실은 아직 한산했어요. 몇몇 학생들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국어, 영어, 수학 순서였어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 칠판에 적히는 글씨,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졌어요. 지우는 노트에 필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정말 급할 때가 오늘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쉽게 쓴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급식실로 가지 않았어요. 교실에 남아 빵 한 개를 꺼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어요. 우유와 함께 간단히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어요. 학생들이 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도 지나갔습니다.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지우는 가방을 챙겨 학교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이동했어요. 예준의 학교 앞에 도착한 것은 5시 10분이었습니다. 예준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방을 맨 채 조그맣게 서 있었습니다. 지우를 보자 달려왔어요. 누나. 지우는 예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예준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커다란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예준이 잘 그렸네. 예준은 환하게 웃었어요. 두 남매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낯선 차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벤츠 세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골목이 좁아 차들이 거의 인도까지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예준을 끌어안고 벽 쪽으로 비켰어요. 차들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뒤로 흰 머리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입이 벌어졌고 눈이 커졌습니다. 지팡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황급히 지팡이를 주워 건넸지만 노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지우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지우의 얼굴을 향했어요.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떨렸어요. 미란이.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미란이. 우리 딸. 노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떨궜어요.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예준을 끌어안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인지, 왜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건지, 왜 울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노인을 부축하려 했어요.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우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뒤따라 내린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예준이 누나 치마를 꽉 잡았습니다. 누나 무서워.
예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예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있어.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너, 이미란의 딸이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미란이는, 내 엄마는 어디 있니?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너무 간절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게 나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언제? 3달 전이요. 노인은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참 후에야 노인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외할아버지다. 지우는 노인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늘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노인이 외할아버지라고 하니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명함을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송재민 변호사라는 이름이 검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이종원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회장님은 정말 따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지우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송재민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노인이 일어서려 애쓰자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겨우 몸을 일으켜 지팡이에 의지했어요. 미란이가 내 엄마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다. 너희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지.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쫓아낸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 평생 가장 큰 잘못이었다. 지우는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그 순간 송재민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들을 거 없어요. 엄마는 혼자 힘들게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우는 예준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노인이 뒤에서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야. 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노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 생일, 동생 이름 다 알고 있다. 미란이가 너희 엄마가 편지를 보냈거든. 지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편지요? 그래. 너희가 태어났을 때, 돌 지났을 때, 학교 들어갔을 때 미란이는 계속 편지를 보냈다. 나는 읽지 않고 쌓아만 뒀지. 노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작년에야 편지를 펼쳤어. 미란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읽었어. 지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송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 학생, 회장님은 그동안 계속 찾으셨어요. 하지만 연락처가 바뀌고 주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 카드요. 오늘 아침 사용된 카드. 지우는 주머니 속의 카드를 떠올렸어요. 송재민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카드는 회장님 명의입니다. 따님께 드린 카드였죠.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봐 계속 유지하셨어요. 지우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표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원래 주인은 이 노인이었습니다.
지우는 카드를 노인에게 내밀었어요. 돌려드릴게요. 우린 필요 없어요. 노인은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나는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다. 도와주고 싶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는 이미. 지우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준이 누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송재민은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우 학생,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담당자가 집에 와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고등학생이라 임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예주는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법적으로 외할아버지이시니 후견인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지우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 가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송재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생활비예요. 회장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지우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아요. 지우야. 노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건 안다. 하지만 예준이는 어떡하니? 학교도 다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지우는 예준을 데리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이 뒤에서 불렀지만 지우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어요. 원룸 계단을 올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에 기대자 숨이 가빠졌어요. 예준이 누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나, 저 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외할아버지야? 지우는 예준을 안아 올렸어요. 그런가 봐. 그럼 우리 같이 살아야 해? 아니, 우린 여기서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준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자 아이는 금세 잠들었어요. 지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벤츠들은 여전히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예준을 깨웠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 갈 채비를 시켰어요. 집을 나서려던 순간 현관문 앞에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쌀과 라면, 통조림, 과일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메모지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천천히 생각해다오. 외할아버지가. 지우는 메모지를 구겼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집 안으로 들였어요. 예주는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누나, 먹어도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주는 사과를 베어 물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송재민 변호사였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우 학생, 잠깐만 이야기 좀 해요. 문 열어주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송재민은 혼자 서 있었고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지우는 송재민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회장님이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뭔데요? 당분간만 저택에서 지내는 겁니다. 학교도 그대로 다니고 생활도 독립적으로 하되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자는 뜻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요? 믿을 수 없어요. 엄마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송재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 학생, 회장님도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서 더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게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준이는요? 예준이에게도 더 좋은 환경 아닐까요? 지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예준이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친구도 없었고 방과 후에는 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 기다리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나와도 됩니다. 회장님도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지우는 예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준은 크레파스로 집을 그리고 있었어요. 작은 집, 엄마, 누나, 예준.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지우의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일주일만이에요. 그 뒤에는 제가 결정할게요. 송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지우 학생. 사흘 뒤 검은 벤츠가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우와 예준은 짐을 챙겨 차에 올랐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높은 담장과 철문,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차는 저택 앞에서 멈췄어요. 지우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노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왔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예준의 손을 잡고 노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만이에요. 그 뒤엔 제가 결정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천천히 생각해라. 집사는 지우와 예준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집사는 2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지우 양방이고 옆방이 예준 군 방입니다. 지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간은 넓었습니다. 원룸의 3배는 되어 보였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 서재까지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보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준의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난감과 책, 침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예준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누나, 여기 정말 커? 지우는 예준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넓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노인과 지우, 예준이 함께 앉았습니다. 노인은 예준에게 반찬을 덜어주었어요. 많이 먹어라. 골고루 먹어야 해. 예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떴습니다. 식사 도중 문이 열렸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다녀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야 왔구나. 여기 앉아. 남자는 지우와 예준을 훑어보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소개한다. 이현수, 내 조카이자 회사 전무다. 현수야, 여기 지우랑 예준이다. 내 외손주들이다. 현수는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무성의한 동작이었어요. 지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현수는 자리에 앉아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탁 위의 공기가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노인은 지우를 서재로 불렀어요. 지우야, 이것 좀 봐라. 노인은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였어요. 봉투마다 아버지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미란이가 보낸 편지들이다. 20년치야. 지우는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전 잘 지내고 있어요. 태성 씨와 결혼했어요. 행복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는 이 편지들을 읽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러다 미란이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노인의 목소리는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지우의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저택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예주는 학교 통학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지우 역시 학교까지 기사가 태워주었어요.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편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오후 지우는 2층 복도를 걷다가 멈췄습니다. 한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는 문틈으로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과 현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손주들을 들이시면 곤란합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현수야, 그건 내 가족 문제다. 회사랑 상관없어. 하지만 이사들이 수군거립니다.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고. 상속?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미란이를 잃었어. 이제라도 손주들이랑 지내고 싶다고. 현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들 때문에 노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우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자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친구가 앉았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에 스터디 모임 할 건데 같이 안 갈래?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집에 일찍 가야 해. 요즘 바쁘구나. 알았어.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다시 문제집을 펼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곳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예준을 찾았습니다. 예준은 정원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노인은 예준에게 공을 던져주고 있었어요. 예준은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던져줘. 그래, 잘 받아라. 지우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준의 얼굴은 밝아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예준은 거의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노인과 지우, 예준, 그리고 현수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현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가끔 지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지우야, 학교는 어때? 공부하는데 불편한 건 없니? 노인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참고서든 문제집이든. 감사합니다. 지우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현수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있습니다. 준비하셔야죠. 알았어. 내가 참석할게. 식사가 끝난 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편지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똑똑한 아이예요. 아버지 닮았어요. 지우는 편지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용서받고 싶어 했던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만나지는 못했어요.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이곳에 머물러 보자고 말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밤 지우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은 어두웠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던 중 서재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15년 전 일 다시 확인해봐. 이태성 관련 자료 전부. 특히 사고 당시 정황.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태성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현수가 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조사 기록도 찾아봐. 당시 어떻게 처리됐는지,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현수의 목소리는 낮아졌어요. 손주들 생긴 김에 정리해야지. 그 애들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회장님이 다시 떠올리시게.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현수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빨리 처리해. 이번 달 안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그 사실을 노인에게 알리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그 일로 깊이 슬퍼했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수는 왜 그 일을 다시 조사하려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인은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잘 몰랐다. 미란이가 데려왔을 때 단 한 번 본 게 전부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싫어하셨어요? 싫어한 건 아니다. 다만 미란이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을 뿐이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 역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아 보였어요. 그렇다면 현수는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뒤 송재민 변호사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지우는 우연히 복도에서 변호사를 마주쳤어요. 변호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뭔데요? 우리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무슨 문제 있었나요? 송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도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요. 송재민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사고가 단순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를 구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 기록, 현수가 찾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서재 근처로 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태성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급히 내용을 읽었어요. 사고 당시 아버지는 폭행당하던 여성을 구하려 했고 가해자가 아버지를 밀쳤으며 그 바람에
도로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보고서 아래쪽에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 진술 불일치, 추가 조사 필요, 그리고 또 다른 메모가 보였어요. 보험금 청구 기록 확인 요망. 지우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버지가 보험금을 노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꾸며낸 것일까요? 그 순간 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돌아보았어요. 문 앞에는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뭘 하고 있나? 지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남의 서재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지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왜 조사하는 거예요? 현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회장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알지? 현수는 서류를 펼쳐 지우에게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보험금 관련 의혹이 있어. 사고 직전에 큰 보험을 들었더군. 그리고 사고 후 내 엄마가 보험금을 받았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그렇지. 빚이 많았어. 그래서 보험금이 필요했겠지.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증명할 수 있어? 내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걸?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내가 서재에 몰래 들어왔다고. 그리고 이 서류도 보여드려야겠네. 기다려요. 현수는 멈춰섰습니다. 지우가 다가왔어요. 제발 할아버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게요. 현수는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줄게. 증명 못하면 회장님께 다 말할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가 나간 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건이 벌어진 지는 이미 1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송재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사건을 조사하고 싶어요. 송재민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만나죠. 지우는 학교를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송재민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당시 사고 기록입니다. 경찰 보고서와 보험조사 파일이에요. 지우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사고는 밤 11시에 발생했어요. 목격자는 3명이었지만 진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목격자들 진술이 서로 달라요. 한 명은 이태성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여자를 구하려 했다고 했어요. 그럼 진실은 뭐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했어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격자들 찾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일주일 안에 부탁드려요. 그 안에 증명해야 해요. 송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USB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우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열렸고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지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우야, 예준아.
엄마가 이 메시지를 남기는 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야.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여자가 폭행당하는 걸 보고 말렸어. 그런데 그 남자가 아버지를 밀쳤어.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절대. 음성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USB를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가 남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흘 뒤 송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학생, 목격자 한 명 찾았습니다.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지우는 변호사와 함께 낡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남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일전은 그날 밤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셨어요? 이태성 씨가 여자를 구하려는 걸 봤어요. 폭행하던 남자가 화가 나서 이 씨를 밀쳤죠. 그 바람에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왜 진술을 안 하셨어요? 지우가 물었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서요. 입 다물라고. 누구에게서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와서 돈 봉투를 주고 갔어요. 진술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증인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술을 바꿀 수 있어요? 할게요. 미안합니다. 지우는 송재민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새로운 진술을 했어요. 이태성은 결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기록을 수정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현수를 찾았습니다. 현수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증명했어요. 지우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와 어머니의 음성 파일, 경찰의 수정 기록이 함께 있었습니다. 현수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봤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결백했나 보군. 이제 할아버지한테 말 안 하시죠? 현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좋아. 약속은 지킬게.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숨이 가빠지더니 바닥에 쓰러졌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노인은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지우와 예주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노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노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약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노인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 혼자였으면 더 외로웠을 거야.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노인 역시 오랫동안 외로웠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딸을 잃고 넓은 집에 홀로 남아 살아왔다는 현실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우는 노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여기 있을게요. 더 이상 혼자 아니에요. 노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지우는 깨달았어요. 자신 역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지우와 예준을 불렀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지우야, 예준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노인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에 대해 할아버지가 오해했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했지.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한테 들었어. 내가 증거 찾았다고. 아버지 결백하다는 걸 증명했다고. 할아버지가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다가가 노인을 안아줬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예준도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며칠 뒤 송재민 변호사가 급한 표정으로 저택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송재민은 서류를 펼쳤어요. 이현수 전무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여기 증거예요. 지난 5년간 비자금 조성, 횡령 총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노인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현수가 어떻게? 송재민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이태성 씨 사건 현수 전무가 증인 매수했습니다. 이태성 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왜 그런 짓을? 회장님 마음 돌리려고요. 손주들이 나타나면 상속에 문제 생기니까요. 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현수 불러. 1시간 뒤 현수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서류를 던졌어요. 이게 뭐냐? 현수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내가 횡령했어? 증인 매수했어? 이태성 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소리쳤어요. 왜 그랬어? 제 자리를 지키려고요. 자리? 그게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할 이유가 돼?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장 사직서내. 그리고 경찰 조사받아. 현수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지우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현수는 지나가며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노인은 현수의 비리를 공개했어요. 이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수는 해임되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노인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내가 힘들게 증거 찾는 동안 할아버지는 몰랐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몰랐잖아요. 그래도 내 아버지한테 미안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 노인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했던 거야. 미란이 결혼할 때 상자 안에는 금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라도 내가 가져라. 내 아버지 몫이야. 지우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표는 법학과였습니다. 송재민 변호사처럼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예주는 학교 회장 선거에 나갔어요. 누나, 나 회장할 거야. 지우는 웃으며 응원했습니다. 어느 주말 노인은 지우와 예준을 데리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소였어요. 노인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란아, 사위. 할아버지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할아버지가 몰라봤어. 용서해다오. 지우도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랑 함께요. 예준도 작은 손으로 꽃을 놓았어요. 엄마, 보고 싶어. 아빠도.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지우는 장학재단 봉사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노인이 만든 재단이었어요. 지우는 멘토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첫 멘티는 중학생 여학생이었습니다. 언니, 공부 어떻게 해요? 저 성적 안 나와요. 지우는 학생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언니가 도와줄게. 학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우는 깨달았어요.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노인과 지우, 예준, 송재민 변호사까지 함께였어요. 오늘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 예준이 외쳤습니다. 집사가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네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노인은 가운데에 섰고 양옆에 지우와 예준, 뒤에는 송재민이 섰어요. 자, 웃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되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해요. 잘 지켜봐 주세요.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